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TV 뉴스 송준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복귀됐던 부천의 심곡천이 31년 만에 생태하천으로 복원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마음까지 담겨 있어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지난 1986년 콘크리트로 복개돼 30년 넘게 상부는 도로, 하부는 하수도 시설로 사용됐던 심곡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됐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대신 자연적으로 모래가 퇴적하도록 만들었고 하천 유지용수는 인근 하수 처리장에서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합니다. 잉어나 붕어가 논일 정도로 깨끗한 2급수입니다. 쭉 뻗은 물길을 따라 양옆으로 소나무와 이팝나무 등 3만여 그루가 심어진 생태 탐방로는 산책하기 그만입니다. 또한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전망데크는 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와 하천을 관람하기 좋은 명소입니다. 총 길이 1km 하천 곳곳에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가득한데 지역 대표 문인의 이름이 붙은 다리, 참여와 희망의 벽에는 시민들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복원을 기념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찾아 도내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할 뜻을 밝히며 생태복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 변변한 공원 하나 없었는데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좋아들 하십니다. 과거에 콘크리트에 막혀있던 곳을 복원해서 시민들께 자연 그대로 돌려드리는 건 어느 곳이든 간에 이런 기획을 해오면 경기도는 우리가 부천을 도왔듯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복원된 생태하천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 원도심 지역 활성화 등 경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 부부의 관계를 대화로서 개선하고 결혼 생활을 참다운 의미와 행복을 제시하는 부부운동인 메리지 앤 카운터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40주년 전국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메리지 앤 카운터가 전국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부부와 커플티를 맞춰 입은 부부, 젊은 부부부터 백발이 성한 노부부까지 8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부부들이 직접 준비한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체육관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지는 강론에서는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이혼율과 자살률을 언급하며 부부가 평생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에서 애미운동은 오늘날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축제에 참가한 모든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부부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깜짝 축하 영상을 통해 행사에 참석한 부부들을 응원했습니다.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애미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들의 행사답게 행사 말미에는 다자녀 출산 부부와 장소회로 부부 등 70여 쌍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1958년 스페인에서 시작된 애미운동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혼인 생활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려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아만 가는 요즘 애미운동을 통해 부부간의 사랑은 물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멸종위기의 야생생물들이 많은데요. 수원시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칠보치마 등의 야생생물 보호와 증식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원시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야생생물 보호와 증식을 위해 17일 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력 협약 체결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와 대량 증식, 보건사업 대상지 점검과 사후관리 지원, 생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협력합니다. 앞서 두 기관은 멸종위기 식물인 칠보치마 복원과 야생식물 자원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1968년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돼 이름 붙여진 칠보치마는 현재는 칠보산에서 서식지를 찾을 수 없고 경남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는 멸종위기 식물입니다. 생물자원관은 2015년부터 남해 자생지에서 채종해 칠보치마를 증식했고 증식한 칠보치마를 수원시에 기증하기로 작년 8월에 협의했는데요. 지난 16일 1000본을 수원시에 전달했고 시는 칠보산 습지 2곳에 이식했습니다. 한편 염태영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생물종의 발굴, 보존,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미래 세대에게 생물 자원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거노인 인구가 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광주시에서는 첨단 사물 인터넷 기기, 일명 IoT를 홀로 계신 어르신 댁에 설치해 안전을 확인하는 독거노인 희망돌봄 IoT 구축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83세 홀로 사는 어르신 댁에 행동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이 행동 감지기는 현관문을 열고 닫는 횟수나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계인데요. 정해진 시간 동안 행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위급 상황으로 간주해 친구로 맺어진 통이장 또는 사회복지사, 가족 등에게 방문 요망을 알리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광주시는 오지마을 홀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IoT 구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퇴촌 지역 독거노인 1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중소기업과 협업으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독거노인 희망돌봄 IoT 구축 사업을 관내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양주시가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테크노밸리 유치 성공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경기도가 조성하는 6번째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양주시가 똘똘 뭉쳤습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경쟁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양주시도 이번만은 절대 물러설 수 없기에 기업인들과 학계, 사회단체장 등 124명의 유치위원들이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발대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양주시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유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양주시장은 124명의 유치위원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위촉장을 전달하고 이어지는 인사말에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성공적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결의문 선언 대표가 양주시의 굳은 의지와 염원을 담아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시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도 오른손을 올려 결의를 표하고 마지막으로 구호제창을 외치며 한마음 한뜻으로 테크노밸리 유치를 기원했습니다. 앞으로 유치위원회는 각각 추진전략위원, 자문위원, 기업 유치위원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인데요. 이미 발대식 이전부터 유치기원 1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까지 앞으로 남은 5개월. 양주시와 유치위원회가 힘을 합쳐 반드시 테크노밸리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도 지식정보타운을 중심으로 자족과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지능정보도시 과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16일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신계웅 시장과 심창현 국회의원, 이홍천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정보도시 과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신계웅 시장은 과천은 친환경 행정도시에서 지방재정제도와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지식기반 산업용지, 첨단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과천을 4차 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지능정보도시 과천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지능정보도시 과천 비전 발표에 이어 신계웅 시장과 심창현 국회의원, 이홍천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드론대회 우승자인 김민찬 학생 등이 무대에 올라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능정보도시 과천의 발전적인 미래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이날 선포식에서는 첨단 과학기술과 전통이 결합된 미래를 상징하는 트론 댄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지식기반 산업용지는 오는 10월 30일부터 분양을 시작하며 과천시는 4차 산업 친화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전망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 곧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찰과상과 화상의 경우 수돗물로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어줘야 하는데요. 수돗물이 1차적으로 상처 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해 2차 감염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순간 수돗물로 씻어내는 응급처치 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